6.4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황식 전 총리의 가세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오늘 통합신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승규, 서가번 두 전직 의원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김황식 전 총리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시차 적응할 겨를도 없이 이제 곧바로 이제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정몽준, 김황식, 이해운 이렇게 삼각 구도가 형성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김황식 전 총리의 잠재력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십니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인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경륜이 그 어느 후보보다도 좋은 그 경력을 쌓아 오셨고요. 예. 다만 그 정치인은 상대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예. 당내에서 우선 경선을 통해서 이해운 후보라든지 정몽준 후보와 누가 더 새누리당의 가치를 서울시장으로서 그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예. 당내 상대 경쟁력을 이겨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경선에서 이긴다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 등 야권 후보와의 그 어떤 외부 상대 경쟁력에서 누가 또 경쟁력이 있느냐. 예.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됐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김황식 총리가 또는 이해운 그 최고위원이 후보가 됐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검증을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본선 과정에서 그 예. 김황식 전 총리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전 총리 이제 귀국하자마자 공항의 기자회견에서 끝내기 안타를 예. 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전 그 굿바이 히트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제 호남 출신 전직 총리이기도 한데요. 김 전 총리가 가진 표의 확장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도 현재 정몽준 이 의원과의 이 그 대결에서는 현재는 지지도가 좀 낮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굿바이 히트라는 말씀도 하시게 됐는데, 역시 이 굿바이 히트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의외성 아니겠습니까? 예. 지고 있는 팀이 의외의 한 방을 날려서 결국 승리를 뒤집는 것인데, 예. 이 국민 여론을 움직이고 또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과연 그 의외성이 얼마나 나타날지 네.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제 좀 의문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나무당이기나 합니다만 새누리당의 지금까지 그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은 예. 국민들 그 대중의 여론의 선택보다는 역시 이제 보수 진영이 그렇듯이 당내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 이 그 위원장의 분포가 친박과 친이가 한 7대3, 많게는 뭐 8대2까지 된다 그러고, 예. 지금 이제 화면에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그 지금 선대본부장을 친박 이 대표적인 친박의 이 조직가로 알려진 이성은 전 의원이 맡고 있고, 이성은 의원은 뭐 정무장관이 생기면은 정무장관이 정무수석으로 거론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도 이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인데, 예. 그런 분이 지금 그 김황식 총리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되면은 예. 과연 당심이 어떻게 이동할지 대단히 그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 같기도 예. 합니다. 말씀 주셨던 이제 호남 출신 그 우리 저 정치에서 또 선거에서 이 그 지역의 편을 가르는 아주 고질적인 예. 이 그 병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집권당인 그 새누리당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을 갈라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황식 총리가 그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전통적인 여당의 그 약세인 호남 지역의 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국 정치에서도 지역색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색에 따른 표의 확장성이 얼마나 클지 비중의 문제는 좀 다소 퀘스천 의문이 되고요. 예. 그것보다는 이번 그 선거에서는 중도층에서도 그 중도 진보가 있을 것이고 예. 중도 보수가 있을 텐데 중도층의 그 보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의 보수를 얼마나 더 집토끼화로 계속 앉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예. 중도 진보 성향의 표등을 예를 들면 어느 후보가 더 잡아올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산토끼를 좀 우리 지지제로 누가 더 잡아올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더 지역 확장성보다는 중도 확장성이 더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이 좀 살짝 뭐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정몽준 의원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몽준 의원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예. 우선 선점의 효과가 있지요. 7선의 의원에 서울에서 2번의 그 지역 의원을 하셨고 대권 예. 후보도 하셨던 그런 높은 인지도 또 체육계의 지도자 여러 가지 그 경쟁력 등이 예. 서울시장으로서 선점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금 김황식 전 총리보다도 높은 여론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황식 총리에서는 이러한 그 선점의 효과 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순회 경선이라든지 TV톤이라든지 정몽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점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또는 노이즈 마켓 이런 부분 등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를 잘 방어해서 선점으로 노린 그리고 또 여러 그동안의 경륜으로 쌓아 올린 지지세를 지켜나가느냐 이게 예.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정몽준 의원 이제 또 뭐 김 전 총리의 굿바이트 발언에 또 맞받아치셨더라고요. 보니까 야구로 치면 5대 몇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예. 이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의회의 한방 아니면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예. 그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그 당에서 결정하는 이 후보 선출 방식이 의회인지 아니면은 이 숨겨져 있는 아니면 내면에 있는 상수인지 네.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들 또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회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대중들의 지지는 일반 대중들의 지지는 의회성 거의 없는데 예. 이 친박의 지지를 그만큼 강하게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몽준 후보하고 이제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한 분은 그 7선의 정치 지도자 또 재벌 아니겠습니까? 또 한 분은 이 법관 출신이고 이 총리를 하셨는데 만만치 않은 분이시죠. 예. 결국 이 박원순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을 것이냐 이것으로 그 후보가 선출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정몽준 후보 시작하자마자 이 서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벌이라는 핸디캡을 좀 극복해보자 했던 거 아닌가 하는데 예. 대중교통 버스비가 70원이라고 얘기하는 서민 후보가 어떻게 서민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버스비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의 이 돈의 이 가치를 예.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분이 서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참 좀 아이러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제 김황식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특히 이 4대강 그 전도사라고 할 만큼 예. 4대강 문제에 강하게 총리 시절에 집착을 하셨는데 또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 하셨는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예. 역시 당내뿐만 아니고 본선에서도 중요한 이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뭐 새누리당 경선전이 막이 오르면서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현 예. 시장도 예. 이제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고삐를 쥐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박원순 이제
시장은 당장 이제 앞서 두 후보들처럼 예. 이 당내 경선 문제는 특별한 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그 경선 없이 현재 그대로 출마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자녀 임기를 그 대가 없이가 아니고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예. 이 잘한 시장으로 서민들의 이 삶을 잘 챙겼고 또 전임 시장들이 겉으로 놓은 여러 가지 그 서울시의 이 재정들 예. 빚만 해도 뭐 몇 조가 되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갚았다라고 이렇게 보도에 나올 정도로 살림살이도 튼실하게 챙겼고 또 복지 문제나 교육 문제, 예. 이 국제 그 글로벌 그 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도 짧은 시간 안에 높여서 전반적으로 이 그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단지 박원순 시장 본인의 어떠한 그 단점이나 문제점보다는 이 선거 구도에서 과연 통합신당의 효과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또 예. 이 그 정몽준 후보와 이 김황식 후보가 또 이혜훈 의원 이른바 한나라당의 경선 선출 과정의 그 이벤트 예. 가 얼마만큼 이 그 커미션 효과를 발휘해서 이 그 한나라당 지지층과 또 중도세들이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으로 결집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박원순 후보로 결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시장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또 서울시의 어떤 큰 소비자 또는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일 것이고요. 서울 시민도 또 여러 가지 계층이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서울에서 기업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또 국내 또는 국외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서울에서 활동하고 또 관광하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것을 보면 그 세 가지 구성류, 서울의 소비자층 세 가지 소비자층 중에서 주민들 그 중에서도 또 그 다소 그 서민층에 집중돼서 어떤 공동체 복원이라든지 또는 나눔의 어떤 여러 가지 시정 등을 너무 집중했고, 기업이 서울에 그 어떤 투자를 하고 또 뭔가 활력을 찾아서 서울의 경쟁력을 찾는 것이 국가의 경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고, 이런 면에서 외국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그동안 각인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원순식 서울의 경쟁력, 대외 경쟁력 또는 관광 경쟁력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투자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는 이런 박원순 시장의 나눔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주민들 일부 주민계층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패러다임 플랫폼의 서울시정과 그동안 서울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던 그런 활력 있고 또 에너제틱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서울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어떤 패러다임 또는 좀 더 좋은 의미의 플랫폼 싸움을 이번 선거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오히려 지금 그 강승규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활력,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의 유치, 그 다음에 관광산업, 이 모든 것들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이 성장 엔진 이 동력을 잘 가동해서 했어야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 지금 이 서울시가 그렇게 활력이 잃어가고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활력을 잃어갔다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 그 국가 경쟁을 높이는데 네.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지금 취임하자마자부터 선거 국가 기관들의 선거 개입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간첩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공약의 실종, 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공약들이 지금 다 실종되고 없거든요. 예. 다 파기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 이 기초 단위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까지도, 돈 안 드는 그런 것까지도 다 파기해버리고 말았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이 국정의 난맥이지. 서민의 삶을 챙기고 공동체의 복원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정의 가장 중요한 이 재정을, 지난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그 과도한 토건 사업을 통해서 이 망가뜨려 놓은 이 재정을 예. 그나마도 2년 동안 단기간 안에 빠르게 이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재정력을 복원해낸 그 시장이 이 책임으로 그것을 돌리고 또 이 서민의 삶을 챙기고 공동체의 삶을 예. 챙기는, 좀 더 향상된 이 삶을 챙기는, 그다음에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얼마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살기가 팍팍합니까? 그럴 때 그래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여러 가지 그 기재들을 사용해서 예. 서민들과 함께하는 이 시장으로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을 예. 박원순 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예. 그 부분에 국정 좀 난맥이다 이렇게 과도하다, 지적을 이런 해주셨는데 생각이 이에 듭니다. 대한 이견이 그 있으시죠?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 예.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박원순 보궐시장의 임기 3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 그리고 그 이전의 2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정의 책임이냐, 아니면 서울시정의 책임 문제가 더 크냐. 예. 이 문제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판단은 민주당 또는 통합신당의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잡히냐를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통합신당 측에서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론으로 잡는다면 이 부분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시정의 모습은 국정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를 중간 평가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정권 심판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까지 보면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큰 고두를 정권 심판으로 하려는 그런 예. 움직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업적이나 성과를 두고 이제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도 서울이지만 경기도 지역이 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4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경기도의 문제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그 세대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경필 의원, 또 정병국, 원유철 의원 등이 다 386, 예전 386 출신들이고, 한나라당에서 쇄신이라든지 개혁을 항상 주창했던 그런 미래연대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큰 이슈로 들고 나올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토 회복일 것입니다. 8년간 김문수 지사께서 도정을 훌륭히 이끌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경기도에서 열악해졌고, 그것이 지난 대선 패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할 것인데, 저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지금 그 세대 교체 그 어떤 구도가 민주당의 고토 회복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당내에서 그러면 지금 남경필 의원이 소위 중진 차출론으로 새로 등장한 만큼 당내에서 어떤 그 경선 구도가 잡히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텐데 네. 정병국 의원께서 반남 전선을 형성하지 않겠다. 각자의 후보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야권의 선거 때만 되면 단일 후보로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는 이러한 그런 악습을 경기도에서 또 새누리당에서 재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예.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 후보들의 경쟁이 개별 경쟁력이 그 최종 새누리당 후보 경쟁력을 갖추게 될 텐데 아까 서가볼 의원께서 과연 새누리당 경쟁력에서 그런 경선이 나올 거냐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경선에서도 어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절대적인 지지 세력에서 남경필 의원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화라든지 디지털 이런 신세대 키워드를 예. 가지고 있고 또 김영선 의원도 여성이라든지 또 예. 여러 가지 원만한 그런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방위원장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 또 무게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 드라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세대 교체를 이슈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김상곤 전 교육감, 원혜영, 김진표 참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 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선 누리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과 예. 민주당이 통합을 하면서 이 통합을 하면서 동시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과정에서 결국 경선 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경기도만의 문제 아니고 전국적 선거 예. 단위에서 공통된 문제입니다. 통상 이제 어디나 정치권에서 이 후보를 선출할 때 예. 지금까지 당원 50%, 국민 50%에서 이른바 국민 경선 이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안철수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당의 이 권력을 완전히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예. 민주당과 통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당원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국민 경선 방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당원을 가지고 당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예. 그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민주당 출신들과 예. 통합신당, 안철수 통합신당 출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되고 말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그래서 논의하고 있고 논란이 좀 분분한 예.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정도, 한 30%는 30%, 40%는 40% 반영을 하고, 또 공론조사를 통해서 시민 공천 배심원단을 꾸려서 예. 거기서 후보 간 이 토론을 하고 이 점수를 매겨서 또 그것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경기도만 아니고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빠르게 지금 이제 이 경선 방식은 그렇게 갖춰갈 것이고요. 예.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원혜영 후보, 그 다음에 김진표 후보, 그 다음에 예.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 하신 김상곤 후보 뒤늦게 이제 후보 대열에 합류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경선에 나가고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예.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원혜영 후보는 젊은 날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고 예. 또 거의 한국 최초로 유기농 식품을 생각해서 풀무원을 창업을 했고 예. 또 경기도 부천에 시장으로서 부천 시내를 바꿨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정치적 경륜까지 다 갖췄거든요. 예. 김진표 후보 역시 이 관료사회에서 재경부총리
그다음에 교육부총리까지 지낸 정통 관료로서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는 정치적 경륜까지 합쳐져 네. 있고 김상곤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이 교육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교육 전폭적인 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경쟁력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들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 개인의 후보들이 이 경륜과 그다음에 능력을 갖춘 후보들을 이거 국민들에게 극대화시켜서 예. 이 홍보에 내고 그것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충분하게 지금까지 새누리당에게 지배당하는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보면 이제 물론 인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참 정당도 지지도도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가 예. 없는 요소인데요. 예. 최근 보면은 통합신당의 그 지지율이 좀 다소 주춤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한번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10일부터 13일 동안 4일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새누리당이 41%, 통합신당이 30%, 그리고 의견 아직 없다,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겠죠. 26%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조금 올라가는데 통합신당 지지도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통합신당의 컨벤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었던 새정치에 대한 희망 등이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통합신당을 통해서 더 큰 정치라는 그런 슬로건을 통해서 이 길을 흡수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새누리당이 다소 지지세가 높아진 것은 통합신당으로 인해서 야권 세력의 결집에 대항한 여권 세력의 결집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통합신당 오늘 그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 열고 당명도 결정하고 당색도 발표하고 이럴 예정인데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통합신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통합 효과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전격적으로 통합선언을 하다 보니까 속도감을 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없었고 예. 그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지지부진하고 또 새로운 것이 없지 않냐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 통합신당이 안철수 당하고 민주당이 큰 차이는 없이 단지 안철수의 개인의 CEO 효과가 큰 건데 결국 이 두 당이 두 세력이 합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아직도 내놓고 있지 못한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면서 예. 조금 통합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 오후에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지방 지역 이 당 창당 거쳐서 이제 이달 말에 26일쯤인가요? 예. 이 중앙당 창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명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의원총을 거쳐서 발표한다 그러고 당의 색깔이라든지 당의 예. 상징물들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들을 국민들에게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예. 국민들에게 저 통합한 합당이 안철수와 기존의 민주당이 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이 고단한 삶이 예. 저 새로운 당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원칙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거짓이 무너지고 이 거짓이 판치는 예. 이 거짓말이 판치는 이 정치판이 안철수의 새 정치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당의 통합신당에서 그런 것들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면은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반등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확인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순규, 서가번 두 전재기원 모시고 6.4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 행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